분들 모실 텐데요. 네, 임선혜 감독님, 그리고 문동엽 배우님, 김기리 배우님, 미란 배우님, 허준석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입장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 더. 네. 아닙니다. 네, 무릎 위에. 미안 배우님 어제 회의를 시켰죠? 이렇게 회의 일찍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보니 저희 극장의 세기말의 사랑 GV가 초호화 게스트의 어떤 무대가 되었는데 너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뭐 정말 굳은 날씨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저기 문동엽 배우님부터 관객분들한테 이제 인사로 오늘 행사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되게 이렇게 진하게, 편하게 오늘은 또 다른 느낌으로 편하게 한번 우리 대화하는 형식으로 얘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차기훈 역할을 맡은 김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가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규태역 여기서 유일한 빌런인 규태역을 맡은 허준석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 역할을 연기한 미람이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유일한 빌런인 규태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또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규태를 사랑하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세기말의 사랑 연출한 임선혜입니다. 저는 여기 더수 마트시네마를 처음 와봤는데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여기 시나리오스로 와야겠다 싶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아담한 극장에서 이렇게 정말 얼굴 다 보이는 네, 관객분들 표정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저희 좀 지루하거나 그래도 많이 웃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더스마트 시네마 처음 찾아주시는 게스트분들께서 상찬을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데요. 그 이후에 또 오시겠다고 했지만 얼굴을 좀 뵙기는 어려워요. 그때 분명 허준석 배우님께서도 찬란한 나의 복수 때 오셔서 너무 좋은 공간이었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이후로 지금 처음 뵙게 되는 어떤 부분인데 꼭 한번 좀 다른 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제 개그를 한번 좀 던져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진 후에 관객분들과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충분한 어떤 게스트분들 다 소화할 수 있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선혜 감독님의 69세 보신 분 있으실까요? 예, 저희 극장에서도 개봉했었고요. 그때 모시지 못했지만 이번 두 번째 작품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사실 69세는 약간 어떤 노년의 어떤 성폭행 문제라는 좀 잘 가시화되지 않는 좀 이렇게 숨기기 급급한 어떤 그런 소재들을 다뤘고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어떤 톤이라서 사실 세기말의 사랑을 보기 전에 이거를 또 임선혜 감독님이 이런 어떤 좀 독특한 좀 톡톡 튀는 기치한 어떤 영화를 냈단 말이야라는 어떤 좀 궁금함과 호기심이 있었는데 뭐 아마 69세에 좀 있었던 뭐 그런 어떤 뭐랄까 메시지들도 이 영화의 어떤 장애인 화장실이라거나 어떤 뭐 이렇게 성의 어떤 희롱을 하는 어떤 얘기들도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약간 그 69세의 그 어떤 무거웠던 그런 것들을 뭔가 이번 작품은 좀 그런 걸 깨면서 좀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라는 어떤 좀 의지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세기말의 사랑은 좀 어떻게 준비가 됐고 좀 어떻게 좀 선보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관객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작품이 더 시나리오를 먼저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졸업 작품으로 썼던 시나리오인데 10년 전쯤에 이걸로 데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시나리오도 잘 안 풀리고 그러다가 이제 69세로 먼저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우리 사회 약자들을 다룬 이야기로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쓰는 사람인가? 뭔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은 또 써놨던 아이템들도 뭐 이주 여성 나오고 또 뭐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다 영화는 색깔이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뭐 어떤 다음엔 이걸 해봐야지라기보다는 일단 전 작품은 제가 일종의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병에 좀 걸려가지고 그 뭔가 유럽 영화에 그 여성 중년 여성이 이렇게 딱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들이 꽤 많은데 왜 한국엔 그런 영화가 없을까 해서 좀 더 좀 되게 미니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두 번째 영화는 그 영화의 톤은 좀 서늘하고 약간 블루와 모노톤에 가깝다면 다음 영화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여름이 배경이거나 뭔가 좀 컬러풀한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기말의 사랑을 디벨롭하면서 그거를 좀 더 극대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도 기생충을 흑백 버전으로 만들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감독들은 원래 흑백 영화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이제 거장들만 할 것 같은.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저의 또 로망을 실현했네요. 흑백과 컬러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서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실증을 잘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화 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또 안 해본 거를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색감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영화에서도 이제 빨간 차가 많이 인상적이지만 이 영화에서도 그러하고 뭐 이제 임선호 배우님의 어떤 입술이라거나 교도소를 비추는 어떤 하늘 같은 것도 파스텔 톤의 어떤 것들도 감독님이 약간 그런 어떤 일종의 연출의 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촬영과 더불어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한 번 더 보시면 더 깊이 있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먼저 맨 오른쪽에 계시는 호구 2번 그 배우 김동완 배우님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약간 그 캐릭터를 보면서 약간 시동의 박정민 배우님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미지도 영광입니다. 네. 그렇고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너스레를 치는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박정민 배우님이 많이 떠오르는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대사들이 되게 맛깔나게 치시잖아요. 뭐 예컨대 뭐 지용인지 지렁인지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애드립과 이제 진짜 대사를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어떤 구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또 그걸 또 캐릭터로 잘 나가신 것 같다 배우님께서 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그런 약간 좀 더 워낙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다 빛나는데 그런 어떤 그 오준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감독님과 좀 어떤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있었는지 그런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잘 알아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 캐릭터 구축할 때, 구축이라는 이 멋있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나갈 때,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저는 제 연기 스타일이 되게 이렇게 그 순간에 있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냥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에 나오는 그 어떤 보석 같은 순간들을 되게 좋아하는 연기 스타일을 그런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감독님이 오늘 그 어떤 제가 인스타 스토리를 봤나요? 방금 실증을 잘 낸다고 하셨는데 그 되게 그 비틀기를 좋아하시는 감독님이세요. 감독님이. 근데 저도 비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이게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저에게 실증을 낼 것 같은 어떤 그 압박감에 최대한 비틀어 보려고 했는데 영화 찍으면서 이게 사실 눈앞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찍고 나서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드는 거는 그때 촬영 당시에 좀 뭔가 제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
틀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틀 안에 좀 갇혀서 더 한번 비틀어 봤어도 네 감독님의 어떤 그 니즈람을 작게 봤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감독님이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순간순간에 충실해서 그런 맹목적인 것들 말고 어떤 막 이렇게 보석 같은 순간들을 뽑아내고 싶은 연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감독님 만나서 그 단계까지보다 더 깊은 단계를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해서 이 정도면 되게 자연스럽지, 이렇게 재밌지, 이거 재밌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는 어떤 그 선을 제가 만들어 놨다면 감독님께서 여기서는 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감독님이고 좋게 봐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컨대 감독님께서 이제 뭔가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거부나 이런 어떤 새로움 같은 것들은 사실 촬영 같은 것들도 충분히 보시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영미의 어떤 앵글들과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달라지는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감독님께서 뭔가 그런 어떤 새로움에 대한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이 또 배우님들이 또 연기하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다주지 않으니까 정말 좀 더 그 문동환 배우님께서 연기한 어떤 그 캐릭터도 더 통톡 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로 좀 형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서두에 저희가 안내를 못 드렸는데 저희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이제 게스트분들을 뽑아서 이제 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분들 제가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많이 받을 건데 인상적인 질문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직접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할 터이니 아돌프의 사랑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드릴 터니까 네,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독님 소개를 잠깐 해주시면은 이게 촬영 전에 이제 전체 리딩을 한단 말이에요. 배우들 모셔놓고 네, 전체 대본 리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급하게 제본을 해요. 그때까지 나온 버전으로 그게 10고인데 사실 이 영화 촬영 들어가서도 계속 바뀌고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한 공식적으로는 한 15, 16고가 최종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사무실에 많아가지고 예전에 그걸 다 모아놨는데 이거를 7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사인도 이미 했고 제가 오늘 인스타에 올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영화랑 여러분 오늘 보신 영화 버전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아직 영화가 극장에서 좀 있으니 너무 많은 공개는 하지 마시고 뭐 등장인물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영화에서 똑같이 나왔던 대사 정도는 이렇게 뭐 사진 올리셔도 되는데 이게 빠졌구나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너무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의 마음이 담긴 시나리오 제본곡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퀴즈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엔창알람 하신 분들은 더 빨리 맞출 수도 있고 근데 다 물어보니까 난이도가 되게 높대요. 제가 문제 낸 게 그래서 아무튼 점점 난이도를 낮춰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뭐 느끼시겠지만 N차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다시 볼수록 새롭게 보이는 디테일들을 저는 감독님이 많이 심어놨다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아마 어떤 퀴즈가 갈 것 같으니 영화에 대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좀 되돌려 보시기를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기운역의 이제 호구 1번 김기리 배우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딱 한신 이제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구 1번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약간 뺀지리 캐릭터처럼 이제 느껴졌는데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임선호 배우님이 연기한 어떤 유진 캐릭터의 어떤 뭐 충분히 설명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약간 전 엑스보이프렌드 같기도 하면서 약간 좀 있는 집의 어떤 자식 같기도 하면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느낌들을 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랄까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좀 아이 얼굴이 궁금하다라는 어떤 좀 질문들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꼭 뭐 전사가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 딱 나오는데 임팩트를 또 줘야 되고 좀 더 어떤 그런 어필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는 좀 감독님과 얘기 나누신 것들이나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는지.
아 근데 있는 집 자식 같았나요? 진짜? 뭐 약간 네 이렇게 좀 젠틀해 보이고 그게 겉멋일 수도 있지만 아 그런 흔적이 있나? 와 그러면은 이건 제 판단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아주 모르겠어요. 좋은 판단이셨던 것 같아요. 미술 이제 학원 네. 그럼 진짜 그런 흔적이 있는 캐릭터고요. 과거에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흔적만 정말 흔적만. 과거에 아주 그 남아 있는 잘 나갔던 흔적이 있는 캐릭터긴 한데 제가 사실 이제 좀 편집이 된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원래 한 30분 정도 편집이 됐나요? 너무 많이 듣는 27분.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또 많은 또 대사들이 있었는데 그 방금 잘 나갔었던 흔적 중에 하나 이제 또 제가 유학 생활을 또 하다가 그렇죠. 왔었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감독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본상에 많이 이제 힌트들이 없으니까 감독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이 캐릭터를 정말 유독히 좀 사랑하고 좀 애착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물어보면은 뭘 마치 자기 얘기처럼 툭툭툭 그 대답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본에서는 많이 이제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을 거의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사실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뭐 대사라든가 이 대사를 이제 할 때 좀 그런 템포감들이 사실 임신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이제 놀랐을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이 그런 템포 조절 같은 경우도 너무 지나치게 놀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덜 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세밀한 감정들까지도 다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셔서 거의 사실은 시키는 대로 거의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지만 완전 배제된. 그래서 리모컨. 이거를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가장 저도 보면서 만족스러웠던, 정말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감독님 말 잘 들어야겠다 했던 그런 씬이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네. 저도 제가 못 봤던 색깔의 그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분량이 더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영화가 이제 2만 3만을 또 넘어가게 되면 꼭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개해서 김기리 배우님의 한을 좀 더 이제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호구 1번이 솔직히 말해서 죄송한데 아예 그 신이 없었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구 1번은 약간 판타지적인 위지의 어떤 인물로 좀 설정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임선호 배우님이 연기했던 유진이 그 오준과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과 있을 때보다도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톤 같은 것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모든 걸 믿고 좀 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오준보다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뭐 어떤 그런 감정을 좀 더 복모하게 되는 어떤 그 김기리 배우님의 좋은 어떤 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앞부분만 얘기를 듣고 너무 약간 이제 하셔가지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근데 된다. 진짜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영화의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이 씬을 제일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성인 연기, 그러니까 장애인을 바라볼 때 왜 키스하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유일한 씬이어서 진짜 좋아하는 씬이에요. 네네. 박수 한번 쳐주니까.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원래 키스를 하려고 다가가면서 대본이 원래 거의 키스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는 봤지요.
그렇죠.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곱씹어 보면 그 씬의 어떤 힘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또 허준석 배우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 얘기 네. 드렸던 것처럼 찬란한 나의 복수에서 이제 아들을 잃고 이제 비운의 캐릭터로 복수를 준비하는 캐릭터였다가 그래서 호로자숙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이런 감히 이런 얘기를 쓰고 호로 싶은데 새, 예, 호로 새가 예, 호로새로 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뭐랄까요? 정말 가부장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어떤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소세지를 주고 싶었던 소세지 반찬을 해주고 싶었던 엄마를 이제 그렇게 이제 모시기도 하고 뭐 이게 불도 태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이게 되는데 뭐랄까요? 이 캐릭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뻔한 구석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어떤 얍삽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잘 그 캐릭터를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뭐랄까요? 좀 뭐 그 캐릭터가 충분히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그 영미에 돈을 갚지 않는가 그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주식으로 좀 돈도 만졌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또 이제 한복집을 팔기도 하면서 분명 좀 목돈을 쥐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갚았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으면서 얘기 들었던 좀 뻔한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배우님의 어떤 개성들로 좀 극복했던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미란 배우님과 처음에 같이 나왔을 때 저는 백반을 먹고 있는 장면이 너무 설정이 좋았거든요. 또 이제 미란 배우님은 드시지 않은 채 이제 챙겨주고 계셨던 것 같고 이제 허준석 배우님만 그렇게 좀 먹었는데 좀 뭐랄까요 그런 애드립성의 것들이나 그런 어떤 순간적인 설정들은 좀 감독님과 좀 어떻게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배우님이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신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뭐 돈 안 갚는 이유는 뭐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밥 먹는 그 이제 미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셨고 이제 국을 먼저 먹느냐 아니면 밥을 먹고 반찬을 뭘 집느냐는 이제 민경 배우가 미란 배우님이랑 저희가 이제 상의해서 했던 거고 사실 저는 사실 오늘 영화를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다른 영화관에서 4시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 장례식장 말고 이제 그 후 장면들이 제가 약간 쌍꺼풀이 생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저는 쌍꺼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영화에서 약간 좀 느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얻어 걸린 느낌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 인물과 제 피곤해서 생긴 그 쌍꺼풀이 약간 너무 일치해서 그 인물을 표현하는데 더 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디테일에 대해 얘기 드렸지만 그 입었던 그 가디건이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약간 어떤 양아치의 좀 느낌도 맞아요. 들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구성을 하셨다. 그거는 이제 배우님의 어떤 센스와 어떤 그런 해석도 있겠지만 감독님과 그런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잠깐 나오지만 이렇게 조연들이나 단역의 어떤 것들은 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허준석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노래방 앞에서 애드립 하신 게 너무 좋았던 게 네. 깜빵 동기냐. 그 애들이 네, 이거는 대사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나도 웃었는데. 저희 아이도 깨따라해요 그거. 아 진짜 뭐야? 깜빡 동기야? 깜빵 동기. 그건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은역에 이제 또 미란 배우님께도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되게 그 처음에 영미가 찾아왔을 때 그 뻔뻔한 연기는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다 그렇게 얼굴 납비다는 안 변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쳐서 이제 돌려보 그 힘든 어떤 영미의 상황임에도 그렇게 어떤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되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미란 배우님 처음 봤지만 그 두 번의 어떤 씬에서 너무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들을 더해서 저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어떤 놈이 화장실에 오바이트 해놨다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같이 준석 배우가 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그 배우님의 제기에서 나온 것 같다. 약간 그런 어떤 해석으로 그렇게 대사를 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혹시 좀 어떠신가요? 그런 어떤 순발력 있는 좀 이렇게 뭔가 재기 넘치는 연기들을 펼칠 때 좀 감독님의 그런 어떤 해석도 있겠지만 배우님께서 잘 그런 해석한 어떤 것들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좀 어떤 그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역할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대본에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고 좀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고 그런 인물처럼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한다면이라고 좀 해석을 했을 때 저는 조금 영미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에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대신 또 세상을 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는 좀 다른 인간 군상을 좀 그리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현장에 갔을 때는 오히려 신뢰가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뭐 말이나 이런 게 정말 좀 저는 너무 즐겁고 자유롭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정말 잘 나눴던 것 같고 현장에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사실 준석엽 배우님이 너무 웃겨요 현장에서.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사람 웃기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오빠랑은 예전에 아카데미 장편 영화로 처음 14년 전부터 친한 사이예요. 근데 이렇게 14년 만에 처음 연기를 같이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부부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분 나빠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저는 또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네가 기분 나빠하길래 기분 나빠. 오빠가 기분 나빠하니까 이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 네. 아 그리고 그 저랑 첫 미팅 때 정말 지금 미란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더 흥미롭게 해오신 거예요. 더 입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또 그게 좋아가지고 막 엄청 수령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날 원래 뒤에 영화제 내려가야 되는데 네. 기차를 놓칠 정도로 그래서 그 안에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미가 처음 찾아왔을 때 그 정은 역할 그 미란 배우님이 입고 있던 의상이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외출복이고 밑에는 가내복.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요즘도 노래방에 밤새 하나 노래방 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와가지고 일단 바지만 갈아입고 막 머리 막 이렇게 한 채로 자다가 깨서 이제 급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저는 야속하게 영미를 대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아가씨 근데 어디서 있었길래 오빠가 뭐 집하는 것도 몰라요 하면서 옷은 뭐 안 더워요 물어보는 게 그거는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영미를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그러니까 괜히 그렇지만 물론 그 옷을 좋은 옷을 하지만 주지 버릴 그치. 옷을 주고 인부복 같은 거 네. 자기 입었던 거. 그래서 그 두 분의 케미가 전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영화에서 되게 통쾌한 장면은 이제 불을 낸 거를 알고 정은이가 규태를 빡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봐도 그때 저는 규태가 제일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하면서 빨리 옷 좀 챙겨줘 하잖아요. 자기 아내한테는 진짜 쪽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 영업 자체가 사실은 큰어머니 집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은이의 핸들링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저랑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쓴 시나리오 인물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얘기였죠. 네. 리액션이 참 저도 모르던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버릴 법한데 이제 좀 창고에 또 모셔놓은 걸 보니 또 어떤 그런 영미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도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관객분들 질문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 영미와 유진이의 캐릭터가 매우 신선했다.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많이들 생각하셨겠지만 미스 홍당무의 그 양미숙 캐릭터 공효진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와 좀 옛날 고전 영화인데 그 제목도 약간 좀 연계가 되지만은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선우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그
그 영화에서도 한 어떤 여성 캐릭터가 매우 개성 있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또 영화의 소재로 나오는 어떤 미싱질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꼭 뭐 레퍼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이런 그 각각 뭐 여기 계시는 어떤 캐릭터들이 다 너무 진짜 빛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어떤 구상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현을 하셨는지 이런 질문이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유진은 어떻게 보면 유진 때문에 이야기의 씨앗이 돼서 만들게 된 건데요. 저희 가까운 친척분 중에 이제 막내 이모가 유진이랑 똑같이 근육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이모도 20대 초반에 몸이 무너졌고 이모가 진짜 예쁘시고 뭐 옛날에 뭐 그 동네 시문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되게 예쁘시고 또 되게 성격도 까칠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모가 장애가 왔다고 해서 이모가 성격이 변하거나 취향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모를 보면서 내 주변의 장애인들 다 저 불평불만도 많고 근데 영화나 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인물 어떤 모습들은 되게 좀 스테레오타입들의 모습이 많고 아니면은 영화에서 뭐 장애인을 설정한다 하면은 장애인을 굉장히 부자로 만든다거나 뭐 상대 역을 되게 가난한 뭐 서민 뭐 이렇게 만들고 근데 그냥 제 주변의 소시민 성격도 그냥 우리 같고 그냥 이렇게 불평불만 많은 그런 인물이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반대로 비장애인인데 그런 장애인을 좀 질투할 수 있는 이야기면 어떨까? 그 반대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장애인이 오히려 비장애인을 질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전복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들이 좀 캐릭터가 좀 부각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히 약간 좀 예민하거나 그래서 사실 이걸 쓸 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보고 나서 관객분들이 많이 밑송당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참고했던 캐릭터는 참고라기보다는 그런 약간 좀 음울한 분위기가 좋았던 거는 아키카오리스 마키의 그 성냥공장 소녀 주인공의 그런 역할 그런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고 좀 예민한데 그 안에 되게 좀 순수성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엘노메르 영화에 주로 나오는 예민한 여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캐릭터. 그렇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들이 정말 짧게 나오는 캐릭터들도 빛나기가 힘든데 감독님의 어떤 구성들이나 어떤 캐릭터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좀 뭐랄까 좀 창의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좀 스테레오타입과 벗어나는 어떤 것들이 하나씩 다 이제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좀 얘기를 드리고 또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 미용 대회에서 주인공들이 합심해서 이루는 어떤 목표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더불어서 컬러풀한 영화를 만들고자 한 의도 때문일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면서 유진 곁에 있는 오준과 영미가 독특한 머리색을 하고 있고 미리 또한 탈색 브릿지를 하고 있는 게 왠지 그들 바깥 세상과 분리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서 유진이 욕조에 있을 때 그때 머리에 약간 브릿지가 하나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있게 되는데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바깥 세상과 분리되는 느낌을 이제 본인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래서 컬러풀한 어떤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분이 계시네요. 좀 어떠세요? 어쨌든 뭐 전체적인 기조는 원래 다 색을 지닌 인물들인데 유진 같은 경우는 영화 초반에는 좀 블랙으로 많이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징적으로 또 실제로 유정이라는 언니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 연장선상에서 약간의 애도이기도 하고 자기 몸이 죽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둘이서 이제 그 미리를 찾으러 홍대 갔을 때 그때 영미가 입은 옷이 사실은 유진의 옷이잖아요. 유진도 사실 과거에는 되게 좀 컬러풀한 옷을 입었었는데 지금 본인의 상황과 여러 가지 좀 묻혀져 있는 인물이고 영미도 우리가 블랙의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을 것 같은 인물이었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하나의 커플을 덮고 가졌던 선입견이지 그
그 친구가 신고 있던 신발이 딱 핑크색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복하고 싶었거든요. 아 원래는 흰색 운동화가 더러워진 게 아니라 핑크색이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이들이 자기 색을 찾아가는 이야기로서 그 기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 영미만 이렇게 좀 돌출적으로 이렇게 주황 머리를 하고 있으면 또 너무 도드라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99년 2000년대를 통과한 세대인데 그때는 브릿지나 뭐 염색이 되게 자유로웠거든요. 막 저도 막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밸런스를 좀 맞췄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영미가 그 저기 뉴 밀레니엄 염색 장인인 이제 그 준호의 그 오준의 이제 어떤 머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오렌지색이 되고 옷차림도 약간 말괄량이 삐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일종의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좀 예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머리는 이제 밀라 요비치. 아. 그때 아. 제우원소 입고 막 그러네. 그 정말 그래서 그 스크랩에도 그렇게 딱 되어 있었던 거고, 아. 민트 머리는 제가 좋아해서 민초파 네. 시나리오에도 민트가 딱 지정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또 한 관객분은 헌윤석 배우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해줘에서는 너무 선한 캐릭터로 나오셨는데 이 영화는 약간 얘기했던 것처럼 호로의 것들이다 얘기하면서, 이 영화에서 선한 캐릭터를 좀 연기한다면 어떤 역할이 가장 정감이 가냐라는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좀 어떠세요? 이 영화 안에서요? 네네네. 사실 저는 그 임선호 배우가 한 역할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 유진 역할을 한번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봤을 때. 뭐 사랑한다고 말해줘에서는 대본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연기하라고 해서 근데 이 대본에서는 사실 그런 역할이니 그 역할을 또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기능적으로 좀 표현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역할이긴 하지만, 저는 시나리오 봤을 때도 이런 오빠가 있어야지 또 그 서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민경, 그러니까 미란 배우님이랑도 많이 얘기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해줘야 이제 이 극이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역할을 너무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네. 네. 뭐 관객분들이 진짜 캐릭터들이 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 이러한 그 각각의 캐릭터들을 설계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자전적인 면들을 캐릭터에 많이 좀 넣으셨는지, 뭐 이런 어떤 궁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더불어서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또 누구냐라는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문동환 배우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동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괜찮습니다. 만들 때 그 감독님이랑 찍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이렇게 뭐 지금 생각나는 거 뭐 간단히 기억나는 건 어떤 그 브리티시 팝을 엄청 좋아하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막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런 노래 좋아할 것 같아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잘 표현을 제가 못하긴 했는데 막 이렇게 계속 대사에 영어도 섞어서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네, 막 그런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000년도 당시에 그 어떤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엔 제가 너무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네, 뭐, 그때 너무 애기여가지고. 네, 그때 좀 이렇게 살짝 어렸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예민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네, 좀 생각해 보니까 세 분은 같이 엮인 씬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안 친하시구나. 농담이에요. 네, 길이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할 만한 캐릭터가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 나가던, 유복한 집안에 잘 나가던 이 기운이었는데, 이제 집이 좀 폐가 망신하고 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 감독님이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기리 씨가 예전에 개그맨으로서 좀 잘 나가셨었는데 잔인한 얘기지만 잔인한 비유였지만 한동안 어디서 뭐 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제 앞에서 나타나서 연기를 하고 있군요. 제가 이 기운의 느낌도 그런 거를 좀 생각한 게 있었다. 건조하게 이겼어요? 차갑게 얘기했어요. 건조하지 않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다행히 또 뭐 아니 감독님의 의도도 또 뭐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저한테 캐릭터에 도움을 주시려고 또 얘기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저를 캐스팅한 솔직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씀해 주신 거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예전에 제가 잘 나갔던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감독님이 선배님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선배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선배님 아니에요, 선배님이세요 자꾸 이렇게 하셔서 사실 제가 82년생인데 제가 78년생이거든요. 아 자꾸 진짜 항상- 저는 선배님인 줄 알고. 촬영 끝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지를 했다가도 저 선배님 막 이렇게 돼. 아 진짜 이거 화를 너무 내서 현장이 굉장히 언짢게 끝났던 걸로 화를 제가 화를 돋갔어요. 저는 그냥 뭐 참고한 거 없습니다. 저도 참고한 캐릭터는 사실 없고요. 그냥 딱 인물의 목적만 딱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너무 수동적인 인물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자기 인생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규태 옆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인물보다는 적극적으로 또 자기 생활에 임하는 사람이었으면 해가지고 거짓말도 진심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정은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사람을 정은이가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영미를 위로하고 또 내 남편은 앞에선 내세워주지만 뒤에서는 진짜 나만 혼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니까 네, 딱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오빠에 비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뭐가 되니 그거.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배우님들의 어떤 연기나 방식에 많이 좀 오픈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 관객분께서는 아까 나눈 어떤 대화를 보면은 백반을 먹는 어떤 장면까지도 감독님의 섬세한 디렉팅이 들어간 것 같다. 뭐 깜빵 동기네라는 애드립도 허용을 해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연출하실 때 배우님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애드립의 허용을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얘기를 나눴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윤동혁 배우님께서 이제 그 트렁크를 열었을 때 막 놀라는 막 그런 것들의 설정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개성 있게 느껴지는 건 감독님과의 어떤 소통이 분명 좀 더 원활하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방금 질문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지? 트렁크 열리는 장면 말씀하셔서 네. 저는 거기서도 동혁 씨가 되게 재밌는 액션 해주신 게 얼마냐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뭐 저는 이렇게 막 너무 제가 김수현도 아니고 대사대로만 해야 돼 이런 건 없었고요. 전혀 오히려 또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냥 어떤 베이직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물론 시나리오 되게 중요한데 시나리오가 저는 영화에서 30%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이 스크린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아우라가 채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더 잘해주신 거죠 배우님들이. 그래서 당연히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어할 필요는 없었고 다만 이제 사전에 좀 특히나 이제 주조연 배우님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많이 물어보고 계속
네,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는 편인데 그러고 나면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대신에 이제 좀 배우님들은 쭉 와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에 촬영했던 거 좀 까먹을 수도 있고 감정선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네, 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근데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감독님이 쓴 그 시나리오 대사들이 저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한 게 감독님은 되게 모험적인 앵글 샷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지 않고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 속에서 그 목소리만 나오는 그 순간이나 아니면 그냥 뭐 선크림을 발에 발라줄 때 말하는 대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으셔서 그 대사가 그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합이 잘 맞아서 대사를 굳이 뭐 그대로 해도 너무나 완벽한 콘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앵글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근데 네. 감독님이 어떤 부분들은 완벽히 감독님이 생각하신 대로 가려고 하신 부분도 많지 않았나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현재에서 통제까지는 아닌데 감독님이 정말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있긴 있어요. 그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는데 제가 진짜 막 예민하게 굴었던 거는 수평. 약간 수평 결벽증이 있어서 촬영팀들한테 수평이 안 맞는다. 그리고 미술팀이 뭐 붙여놨는데 저기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또 막 가서 붙이. 근데 아무튼 제가 모르겠어요. 스토리보드 작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콘티를 좀 왜냐면 제가 불안하니까 콘티 할 때도 그게 처음에 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고 나오지만 현장은 또 현장 나름대로의 또 현장성이 있어서 오히려 콘티 자체가 배우의 연기를 좀 제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는 있는데 제가 불안하니까 저는 대문자 J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오히려 설계를 잘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순발력을 발휘하는 게 훨씬 제가 안전해서 불안함이 재영아 없어서. 미안한데 수평이 안 맞아서 감독님이 불편해하시니까 그렇죠. 저도 수평하니까 그 저기 갑자기 배우님 변중희 배우님께서 연기했던 그 역할이 어떻게 설명? 큰어머니. 네. 네, 영미의 어떤 큰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딱 장면이 지나가고 바로 다음 어떤 연결이 약간 음식물을 치우는 어떤 것인데 그게 딱 붙여놓으니까 뭔가 앞에서 별로 보여진 게 없지만 충분히 이제 돌아가신 걸로 뭔가 그 어떤 흔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연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제가 네. 그런 장례식 장면에서 영정사진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그리고 끝까지 감독님 안 나와. 그렇죠. 감독님 어떤 시그니처처럼 영화 시작할 때도 어떤 암전으로 시작하는 것도 저는 69세에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 작품에서도 그렇게 시작하는 건 마치 감독님의 어떤 시그니처 같기도 하다. 다음 어떤 작품에서도 그렇게 또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평범함을 거부한다라는 어떤 그 기조와 어떤 그 결기를 이제 담고 계시는구나. 네,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앵글을 잠깐 얘기하신 김에 좀 소개를 하자면 어떤 한 관객분께서는 호구 1번님이 유진이와 이제 집에서 대화하는 어떤 장면, 그 장면에서 TV를 보는 1번님의 어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앵글을 통해서 뭐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어떤 연기였냐라는 어떤 질문을 주는데 김기리 배우님 있었을까요? 긴급 만들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등으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이제 두 개 등을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참 저 뒷모습에 좀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뭐 그런 걸 뭐 의도했다기보다 그 연기할 때 실제로 뒤에 누워 있었고 저도 그렇게 연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많이는 해보진 않았지만 뒤에서 저한테 대사를 계속 하고 저는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귀가 한쪽으로는 엄청 커져서 듣고 있는 건데 그 상황이 좀 그런 등연기가 나오게 한 거 아닐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시나리오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좀 편집이 됐는데 원래는 그 장면을 낮 장면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후 늦게 도착해서 약간 이제 그 석양이 좀 들어올 때. 근데 이제 이 뒷모습이 좀 설정된 뒷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난 미국 가서 다 망한 것 같아. 약간 이런 대사가 나오면서 그 등을 보는데 유진이 좀 짠하게 보는 거야 이 사람을.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 깃이 겉으로 뺀질을 해 보였는데 이 앉았을 때 이 셔츠 뒤에가 이렇게 누런 때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얘도 어쨌든 살려고 되게 아등바등하고 있는 인물이구나. 그래서 그걸 지문에도 그렇게 써놨었거든요. 근데 거기 밤이었고 이게 셔츠가 뒤로 안 넘어가고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찍었는데 그게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굉장히 의도된 자세였죠. 유진이 얘 결국에는 이별할 때도 이제 걔가 그냥 떠나는 뒷모습을 봤을 거고 돌아온 이 기운이 역시 자기가 뭐 지금 뭐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때 그 기운이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삶에 좀 찌들어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봐주길 바랬죠. 네, 감독님이 그때 앉는 자세도 다 하나하나 잡아주셨어요. 진짜 제가 다리를 폈다가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평. 그리고 진짜 와이셔츠가 정말 꼬질꼬질했어요. 제가 입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어디서 구하신 거죠? 그게 어디서 어떻게 구한 거죠? 몰라 의상팀이 간지를 냈겠죠. 근데 네 저도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 빛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런 걸 또 분위기를 캐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 놀랍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영화에 대한 해석이나 막 그런 디테일을 파고드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나중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 소개는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어떤 좀 이채로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뭐 이 영화의 맨드라미는 다 이렇게 많이 인상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시들지 않는 사랑과 어떤 치정에 대한 엔딩을 이제 또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이 꽃말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셔서 시나리오와 엮어야겠다고 다짐하셨냐라는 어떤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영미도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트라우마, 어떤 상처가 나중에 드러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어쨌든 화상도 이게 도수가 높으면 이게 좀 일종의 장애 판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드러내고 서로 각자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그 욕조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 화상이 좀 이렇게 혐오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무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진이의 시선이라면 그거를 뭐 같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떤 느낌이 좋을까 우선 생각하다가 꽃을 생각했는데 맨드라미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맨드라미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되게 구불구불해서 좀 이렇게 징그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꽃은 꽃인데 그렇게 막 여린 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드라미 꽃말이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네이버 꽃말로 보시면 여러분 진짜 딱 이렇게 검색돼요. 1번 괴기, 2번이 치정, 3번이 뭐가 있다가 뒤에 시들지 않는 사랑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그거 보고선 그냥 나 이 플롯으로 영화를 쓰라는 계신가 보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또 가장 많이 쓰는 포털이니까 누구나 다 쉽게 진짜 맨드라미 꽃말이 맞나 하고 찾아보면 네. 그래서 여기에 그치 그래서 우리 화상 그거 분장할 때도 맨드라미 꽃 좀 비슷하게 해달라고 해서 샘플 드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미가 치정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치정으로 이제 끝났던 게 저도 너무 인상적이었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어떤 햇살도 같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서 좀 어떤 새로운 달라지는 어떤 좀 영미의 것들도 좀 느껴졌던 어떤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한 관객분께서는 오준이도 영미도 이제 컬러풀한 머리를 했는데 결국 미용대에서는 생각보다 평범한 머리였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과정이 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뉴 밀레니엄 염색의 장인인 오준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뭐 이런 어떤 얘기도 좀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이제 분장실 들어갈 때 보면은 뭐였더라? 뭐 아무튼 뭐 비달사순가 뭐 이렇게 네, 콜라보 맞아요,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비달사순 실제로 이제 고증에 의해서 비달사순 그때 그분이 유명했던 게 커트였어요. 커트. 근데 이제 헤어쇼 여러 가지 좀 이제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뭐 그 안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커트를 하는데 막 이렇게 화려한 액션을 하면서 대신에 그 무대가 멋있는 거지 커트 자체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실력 그래서 그게 너무 밋밋하니까 유진의 옷이나 어떤 휠체어 이런 걸로 좀 오브제를 좀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라는 설정 대신에 그걸 쇼로 보여준다는 그래서 거. 들어가서 직접 이제 그치. 자르려고 들어가는 그치. 길인 거예요. 그게 자르는 거가 이제 일종의 쇼인 거죠. 그래서 비달사순이 그때 유행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오준이 잠깐 얘기했지만은 계속 영어 쓰고 이러는 게 거기서 이제 우승하면 옵션이 이제 영국 이제 유학기에도 연수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나름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실한 청년이었기에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약간 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웃자고 한번 얘기 드려봤고요. 한 관객분께서는 영화에서 분홍색 운동화, 알록달록한 가디건 등 톡톡 튀는 패션들이 인상적이었다. 출소 후 주인공의 대사에서도 덥다, 안 입는 옷을 좀 빌려달라는 부분에서도 옷의 의미가 되게 부각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등장인물 의상을 정할 때 참고하시는 매체 같은 게 있냐,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착용한 제품 중에서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손민수 이런 제가 표현은 잘 모르지만 손민수 할 수 있는 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손민수가 뭔지 아시나요? 뭔가요? 손민수가 누가 하신 건가요? 잘 구할 수 있냐는 뜻인 거죠? 네, 그 제가- 가디건은 지금 저기 뭐지? 뭐 이벤트 있었던 것 같은데 영미 가디건. 그래요? 그게 그 이름 너무 어려워. 미수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무슨 아무튼 니트 브랜드 되게 유명한 미소니? 아니요 미수아 부프 뭐 뭐던데 뭐 아무튼 있어요. 다 알아요. 손뜨개로 만든 옷. 모자 유명한. 네, 맞아요. 그거만 협찬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의상 감독님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이렇게 좀 믹스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목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여행 가서 샀던 제 소장품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 저는 핀터레스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준비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놓는데 하나는 색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주인공들이 입는 의상을 제가 또 의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레퍼런스를 좀 찾아놔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에요. 핀터레스트. 네. 아직 N차 이벤트 진행 중인 거죠? 네, NK 컨텐츠 인스타에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아직 진행 중이니까 꼭 한번 좀 응모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감독님께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사실 영화가 중반 이후가 되면서 살짝 설명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복잡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조카와 이제 미리의 어떤 관계의 것들과 이제 유전병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또 유진의 언니까지 이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제 뭐 규태의 어떤 그 옛날에 있었던 뭐 아까 소세지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랑 이제 방화 얘기들 뭐 그리고 또 이제 오준의 어떤 과거 연인까지 이렇게 붙게 되는 그런 것들이 살짝 뒤에 어떤 전개들이 좀 더 어떤 설명식으로 뭔가 이어가게 되면서 약간 좀 이게 좀 초반에 제기들이 조금 약간 약해지는 게 아닌가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조금 약간 과한 게 아닐까라는 건방진 얘기를 드리는데 혹시 그런 제 이렇게 짧은 어떤 소견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맞아요. 이게 시나리오가 80페이지거든요. 근데 한 70페이지로 줄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편집본이 조금 더 길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좀 설명들이 조금 빠졌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 보면 결국 더 두꺼워지는 건데 근데 좀 저한테는 뭐 일종의 변명이라면 좀 불가피하게 결국 남자 때문에 둘이 만났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와 어떤 상처들을 서로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는 뭐 해결이라는 것까지 아니어도 거기를 뛰어넘어서 다음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영미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사가 나도 날 못 구하는 주제에 막 그런 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의 트라우마는 필요했던 것 같고 그 과거 이야기는 그런데 그거를 저의 이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비율을 반반. 그러니까 누구 하나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자라는 것에 좀 중점을 맞췄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통 장애인이 나오면은 그 장애가 병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배제하고 싶었어요.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다만 왜 미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숨겨야 했고 미리에게 왜 유진이 그렇게 바락바락하면서 뭘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필요해서 실제로 저희 이모 같은 경우도 장애와 임신이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모는 이게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쓰다 보면 발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취재가 넘치면 이제 그거 담아내는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모가 주변에 이제 그 이모가 있어서 그게 좀 유진의 어떤 삶 안에서 좀 크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운동 근육이 퇴화되어 가니까 이제 아이를 자연분만 하기가 어려워서 이미 몸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고 난 건데 제왕절개를 하면요 여러분 여기 뭐 결혼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술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암이 있었어 그러면은 암이 전이가 빨라져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피가 막 빨리 돌아서 가까운 친구 중에도 제왕절개를 했는데 위암이었던 걸 모르고 폐로 막 전이 되고 금방 1년 만에 죽었어요 친구가. 그래서 유진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병이 금방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아직 저 친구가 근육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게 왔을 때 제왕절개를 뭐 아든 뭐든 아무튼 임신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거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했던 거를 좀 담아내려고 어떻게든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1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어떤 시간인데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를 방금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이런 어떤 새로움 넘치는 어떤 그 기운들이 사실 너무 이제 감화된 나머지 이 영화를 이제 끝까지 보고 꼭 한번 다루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정말 어떤 새로움의 어떤 차원이 꼭 앵글이 뭐 독특해서 이런 느낌들이라기보다는 오늘 와주신 어떤 캐릭터 어떤 연기하신 어떤 부분들의 캐릭터의 어떤 좀 생동감 있는 것들이나 짧은 어떤 캐릭터라도 정말 좀 잘 메워서 좀 잘 다뤘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애정하는 영화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요. 뭐 감독님의 전작품이었던 69세도 지금 1만 관객을 한 100명 정도 납둔 채 종영이 되었는데 한 120명 정도가 더 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작품이 좀 더 흥해가지고 감독님의 69세가 좀 더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제 좀 꼭 1만 파티 좀 넘어가지고 좀 좋은 어떤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하는 어떤 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대사 정말 많잖아요. 나도 날 못 구하는
못 구하는 주제라는 어떤 대사를 하면서 이제 영미도 달라지게 되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시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이 보이게 될 거니까 꼭 한번 다시 찾아봐 주시기를. 네, 올해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저는 한국 영화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건방지게 올해 얘기 아직 드리고. 아니 그건 관계없이 가장 빛나는 어떤 영화가 될 거다. 6월까지. 이거 올해 2월 상반기까지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요. 네, 아유 정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말씀들을 많이 못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좀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니 문동혁 배우님부터 좀 세기말의 사랑을 좀 어떻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예 그거 하고 이제 네,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네.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창 이렇게 GV 다니고 감독님이랑 다니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영화 자체가 되게 하나 이상씩의 어떤 부족함을 지닌 인물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되고 사람다운 이야기가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진짜 너무 좋은 영화가 나왔다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사람스러운 영화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이요? 네, 열심히 연기해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배우가 되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영화 마지막 장면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어찌됐든 그 보통 어떤 다른 영화들은 이제 주인공들이 이렇게 좀 잘 돼버리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성공적인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 좀 엉망진창으로 되잖아요. 뭡니까 그 두 사람도 이제 깜빵에 갔다 와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런 상황들인데 희한하게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되게 희망이 넘치고 그래서 꼭 이런 상황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구나라는 어떤 좋은 예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꿋꿋이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계획은 제가 남몰래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남 알게 연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OTT나 드라마든 뭐든 제작 환경이 사실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또 관객분들이랑 이런 자리 할 수 있는 게 언제가 될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돼서 어쨌든 또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이렇게 막 재밌는 시간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그냥 감독님의 팬으로서 그냥 현장 사실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겠다고 한 거는 작품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지인의 어떤 출연해줄 수 있어라는 어떤 제의를 받아서 한 건데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재밌다 그리고 현장을 갔는데 감독님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감독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래.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세기말의 사랑에서 처음에 이 정은 역할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개봉해서 이렇게 관객분들하고 GV 시간을 갖는 것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밖에 춥고 또 비눈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 더숲 극장에 꽉 채워서 같이 이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기말의 사랑이 1만을 넘을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또 1만 넘었어요. 1만 넘었어요. 진짜 너무 다 2만도 갈 수 있도록 저희 이야기도 좀 많이 또 이렇게 들려주시고
네, 어떤 의미로든 오늘 따뜻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네, 잘 돌아가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 시간을 약간 좀 못 맞췄는데 감독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퀴즈를 일단 내면서 배우님들이 이제 질문을 선택할 테니까 네, 아시는 분 바로 손들면 감독님이 호명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럼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 번거로우시겠지만 새 배우님과 네, 이렇게 질문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네, 해서 자, 여러분. 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좀 쉽다고 생각한 질문이었는데 아까 검증을 받았는데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무 어려우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개를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엔차 하셔가지고 얼굴 다 찍은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손을 들어야겠죠? 오 예. 네, 먼저 손을 이렇게 선착순. 그러면은 제가 주제. 네, 제가 선택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오준이 유진의 구두를 짜배로 바꾸고 진품을 준 여자친구의 이름은? 어렵죠? 크레딧까지 좀 아니 대사에 한 번 나오긴 하는데 힌트. 들었어요 손. 네네 들으신 분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소영. 딩동댕. 우와. 네, 이거. 네네 제가. 제가 미리 사인을 해놨어요. 자 2번 문제. 재밌다. 진짜. 유진의 언니 유정이 그린 그림 보셨죠 영화 속에서? 네. 그 그림의 그 제목이 크레딧에 올라갔어요. 제목은? 어디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쁜 소녀? 아 비슷한데. 오. 예쁜 아이? 오케이. 와. 자 그다음에 3번. 자 3번. 그 그림을 그려주신 실제 작가님의 이름은? 크레딧에 올라갔는데 실제 화가님을 저희가 섭외했거든요. 기억하시지 못하네요. 제 인스타를 봤으면은 아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웃겨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 그럼 최다혜 작가님이세요. 자, 엔딩곡의 제목은 이상한 애입니다. 그 곡의 작사가의 이름은? 네. 맞습니다. 제 두 번째 이름이에요. 접니다. 언제나 호정은 안 바꿨는데 30만 원 주고 개명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몇 번 문제? 분발해 주세요. 너무 다 받으시고 싶은 것 같은데. 파이팅. 자, 그다음에 유진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유진의 옛사랑 차기훈의 현재 직업은? 이거는 그냥 막 맞추는. 대사에 살짝 나오는데. 피부과 실장. 맞아요. 오케이. 와. 자, 이거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영미가 그 도시락 할머니한테 큰엄마한테 뺏겨가지고 뒷산에서 빵을 먹잖아요. 빵의 이름은 어떤 빵일까요? 눈썰미가 좋으면 크림이 맞았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와 진짜 대단하시다. 한 장만. 네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요. 와. 자 이거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오준이 일하는 미용실 이름은? 여기 앞에. 네. 바비샤.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제 배우님께서 고른 질문들 얘기해주시면 직접 하나. 질문 댓글. 네. 어떤 혹시 저는 그래도 되게 또 신박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리는 왜 평범한 머리로 했냐라고 해주신. 네. 나와주시면. 네. 아유.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영화 장르가 뭐죠 우리가?
세기말에서 근데 뭐 약간 미스터리, 미스터리. 로맨스 근데 드라마? 이 어떤 분께서 이 캐릭터 코미디의 요소가 강하다, 캐릭터 코미디를 했는데 저도 굉장히 코믹적인 요소를 많이 발견했었고 너무 많이 웃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 같은 생각을 지니신 그분이신데 누구시죠? 네, 손 들어. 캐릭터 코미디라는 표현 쓰신 분. 아, 저기. 네, 나와서. 야, 저 좌석은 있는 좌석. 네, 정말 우리 준석이 형님 정말 가장 좋아하는 책 아돌프의 사랑. 벤자민 포스터. 이 책이 제가 문지 시리즈의 스펙트럼 시리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에서 골라주셨어요. 네. 네, 처음 보는 책인데요. 혹시 저는 그냥 질문을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학도 영화 학도신데 시나리오 질문하셨죠. 시나리오 질문하셨던. 그러면 겹치네요. 겹치. 아, 그러면 그럼 문제 하나 더 낼까요? 문제 하나 남았는데. 그걸로. 네. 영미 규태가 팔아먹은 영미가 살기도 한 그 한복집의 이름은? 너무 어렵다. 간판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겠지 당연히. 어렵네. 그러면 초성 힌트 뭐 이런 거 없나요? 초성? 지읒. 전통 한번. 아니요. 제가 영미를 이막에서는 이렇게 막 코너에 몰지 않고 이렇게 좀 중앙에 몰았거든요. 너무 중앙. 맞았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네. 오늘 질문 진짜 많이 해주시는데 나중에 감독님 모셔서 마스터 클래스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게 마지막 시비가 아니기 봐요. 네, 아직 몇 번 남고 있어요. 끝인사로 저희 그럼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인디베리의 5월 좋은 미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5월에 혹시 배우님들과 사진 한번 이제 같이 찍을 수 있으면 저희 SNS에만 공개할 예정인데 혹시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탈해 주셔도 돼요. 네, 괜찮을까요? 네.